문 대통령은 교육의 김상곤, 법조 검찰 개혁의 안경환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국회 연설 전날 선거 캠프 인연이 있는 비관료 발탁에 인사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 지명으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등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꾸준히 거명됐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지명됐습니다. 두 차례 경기도 교육감을 지내며 무상급식과 학생인권 조례, 혁신학교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법학자로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담긴 인선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해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낸 송영무 건양대 석좌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가 발탁됐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캠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을 맡았던 조대엽 고려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장엔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그동안 사드 논란을 보면서 간간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던 미국이 다시 일단 지켜보는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설명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사드 뺄 일은 없다고 확언을 했고, 미국도 다시 안보 보장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사드 배치를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 측에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체계 전부를 거부하려는 전조 아니냐고 해명을 요구했고, 한국 측으로부터 합의를 유지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VOA도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공약을 되돌리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미국도 한국의 안보 보장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장관과 더불어 사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North Korea, big problem. Middle East, a big problem. So that's what I am focused on. That's what I have been focused on. 이런 가운데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셰넌 차관은 우리 정부와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드 문제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15곳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을 유통시킬 수 없게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 6곳과 부산 2곳을 비롯해 전북과 경기, 울산, 경남 등 6개 시도 15개 농장입니다. 지금까지 179개 농가의 가금류 18만 4천 마리가 살처분됐는데 닭 18만 2천 마리와 오리 1000여 마리 등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AI 1일 점검회의에서 군산 이외의 발원지, 중간 발생지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상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접 산 가금류에서 AI가 발견됐던 전북 군산의 초기 사례와 달리 최근엔 중간 유통 상인을 통해 사들인 곳에서도 AI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2주 동안 가축을 거래하는 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금지돼 있지만 AI가 중간 유통 상인들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하자 유통 금지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정부는 또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 금지 조치를 오늘부터 일주일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어젯밤 정부 서울청사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도 불이 나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김민혁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9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경보음을 들은 방재실 직원이 신고해 소방관 70여 명이 투입됐고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무실 안에 형광등에서 불꽃이 튀며 연기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은 철조망을 절단하고 불이 나는 지점으로 접근해 번지는 불길을 잡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버섯 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난 20여 분 동안 비닐하우스 8개 동 중 2개 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시간 전엔 강원 삼척시 인근에서도 규모 2.0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동해안 지역에 지진이 잇따랐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장관 인선 여야 줄다리기는 계속됩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두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오늘 있지만 현재로선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야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계속 강경하지만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김희수,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 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간사들이 먼저 회동을 갖고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존재감을 과시하려 발목을 잡고 있다며 김희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 후보자 모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로 한국당과 입장이 같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긍정적입니다. 헌재 소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 새 대통령에게 완전히 몰아주기로 한 분위기입니다. 총선에서 원래 영석이던 마크롱 신당이 430석, 국회 4분의 3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래 양대 정당이던 공화당과 사회당은 각각 20%선, 1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파리에서 김현특 파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끝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신당 레피블리크 앙마리우슈가 3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체 577석의 하원 의석 가운데 과반이 훌쩍 넘는 최대 43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자 지지자들은 프랑스가 돌아왔다며 환호했습니다. Malgré l'abstention, le message des Français est sans ambiguïté. Pour la troisième fois consécutive, vous avez été des millions à confirmer votre attachement au projet de renouvellement, de rassemblement et de reconquête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마크롱 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었던 마린 르펜의 극우정당 국민전선은 세 번째로 많은 14% 득표율로 최대 1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사회당은 각각 20%와 10%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오는 18일 결선 투표가 남아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신당이 1958년 이래 역대 프랑스 총선 가운데 최대 승리를 예약하면서 노동법과 연금제도, 세제개혁 등 마크롱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EU 통합은 물론 일주일 뒤부터 시작될 예정인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옆자리 승객이 폭탄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승객의 신고에 영국으로 가던 비행기가 독일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배낭에서는 의심스러운 케이블이 발견됐고 총이 그려진 책도 갖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이지젯 항공기가 독일 쾰른번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경찰 차량과 구급차가 활주로에 출동했고 승객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남성 승객 3명이 폭탄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테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다른 승객이 승무원에게 신고를 했고 기장이 비상 착륙을 결정한 겁니다. 남성 3명 중 1명이 들고 있던 배낭에서는 의심스러운 케이블이 발견됐습니다. Infolgedessen wurde dieser Rucksack auf dem Rollfeld außerhalb der Maschine kontrolliert gesprengt. 착륙 직후 경찰에 체포된 3명은 영국 회사에서 일하는 30대에서 40대 영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적용형 소총이 그려진 책자도 소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테러를 모의했다는 증거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모두 석방했다고 독일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지젯 항공기가 비상 착륙한 이후 3시간 동안 쾰른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항공기 10대가 항로를 우회했고 20대는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8만 2천 마리와 오리 1000여 마리 등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AI 1일 점검회의에서 군산 이외의 발원지, 중간 발생지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상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접 산 가금류에서 AI가 발견됐던 전북 군산의 초기 사례와 달리 최근엔 중간 유통상인을 통해 사들인 곳에서도 AI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2주 동안 가축을 거래하는 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금지돼 있지만 AI가 중간 유통상인들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하자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정부는 또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 금지 조치를 오늘부터 일주일간 전국으로 특파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사드 배치를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 측에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체계 전부를 거부하려는 전조 아니냐고 해명을 요구했고 한국 측으로부터 합의를 유지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VOA도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공약을 되돌리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미국도 한국의 안보 보장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장관과 더불어 사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North Korea, big problem. 문 대통령은 교육의 김상곤, 법조 검찰 개혁의 안경환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국회 연설 전날 선거 캠프 인연 있는 비관료 발탁에 인사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 지명으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등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엔 그동안 꾸준히 거명됐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지명됐습니다. 두 차례 경기도 교육감을 지내며 무상급식과 학생인권 조례, 혁신학교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법학자로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담긴 인선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엔 해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낸 송영무 건양대 석좌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환경부 장관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가 발탁됐고 고용노동부 장관엔 문재인 캠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을 맡았던 조대엽 고려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장엔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그동안 사드 논란을 보면서 간간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던 미국이 다시 일단 지켜보는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설명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사드 뺄 일은 없다고 확언을 했고 미국도 다시 안보 보장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석 Middle East, a big problem. So that's what I am focused on. That's what I have been focused on. 이런 가운데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셰넌 차관은 우리 정부와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드 문제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석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15곳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을 유통시킬 수 없게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 6곳과 부산 2곳을 비롯해 전북과 경기, 울산, 경남 등 6개 시도 15개 농장입니다. 지금까지 179개 농가의 가금류 18만 4천 마리가 살처분됐는데 각 18